안녕하세요. 정말 창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황비님께서 저는 아직 주식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유튜브와 카톡 채널 가르쳐줘서 들어왔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친구는 유료로 수강을 하고 있다던데요. 어떤 분이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거를 수강하는 건지 다른 분 거 수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세요 하셨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 해볼게요. 황 대표가. 왜냐면 당연하죠. 주식을 처음에 입문하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죠. 당연히. 근데 어떤 대답을 해드리고 싶으냐면요.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 예, 이런 대답을 해볼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다음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앞에 든 게 다 주식이에요. 주식. 이게 그러면 주가 그러면 이게 당연히 가격일 것이고 주식은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전체를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범죄 개념을 주식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초보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경험에서 알아가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보자고요. 주가, 아니 뭐 주가보다는 주식을 한번 쳐볼게요. 주식을 이렇게 포털 사이트로 치면 뭐 어쩌고 나오겠죠. 쭉 볼까요? 주식이란 무엇일까? 주식이란 어쩌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주식이란 요약해서 회사의 주주 간의 계약 관계를 성사하게 규정하고 기업의 위험과 수익의 분할 경영에 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증서이다. 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 스탁 이렇게 얘기하고요. 많은 회사들은 대개 보통주 주식을 발행하지만 배당과 회사가 해체되는 경우에 기업 자산에 대하여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지는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 뭐 이런 걸 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주 보유자는 회사의 자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 유한 청구권이 지불되고 난 후 회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다. 또한 만일 무의결권주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결권을 통해 회사를 통제할 권리도 지닌다. 보통주 보유자의 법적인 권리로서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자신의 지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권이 있다. 보통주 배당금은 대개의 경우 수익에 따라 변화하므로 불안정적이며 대체로 수익보다 적다. 보통주의 시장 가격은 주로 투자자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큰 폭으로 변동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데 삼성전자 주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도 있다 막 하는데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주식이라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겠죠 이게.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좀 찾아보세요. 우리도 사실 사전적 의미나 내용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오래 한 사람들도. 저도 역시 뭐 이쪽 분야에서는 대단히 뭐 이걸 알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초보 때 다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봐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주식이 이런 거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포함되는 게 주식이다. 뭐 이런 거 알아가는 거. 그러면 주식을 하는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다 입문한다 그러면 전 이런 것도 좀 많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공부하는 이 소홀히 하고요. 그냥 리딩방에 들어가거나 뭐 전문가 이중에서 그냥 삼성전자 사세요. 이게 주식 공부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충분히 처음에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개요가 나오잖아요. 증서는 회사의 주주 간의 계약관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기업의 위험과 소득의 분할, 경에 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주식 매매를 잘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보통주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우선주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볼게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본다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주 기본적으로, 이게 삼성전자에 지금 82,700원을 그냥 보통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보통주는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보면 사겠다는 사람은 82,700원을 사야 되는 거고 팔겠다는 사람은 82,6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표님 여기 대놓고 팔아야 되는 팔리지가 않겠죠. 누가 사줘야겠죠. 당장 팔으려면 바로 팔아버리는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5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라고 써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 우선대 약세 뒤에 우자 붙은 것은 대부분 그 우선주란 뜻이에요. 그럼 눌러볼까요? 가격이 다르죠. 가격이 다르죠. 차이가 나는 건데 의결권이니까 배당이니까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주는 아까 조금 전에 삼성전자 보통주 이렇게 봤잖아. 이걸 보고 한번 이거 눌러보고 한번 볼게요. 많은 회사들은 대개 보통주라고 불리는 종류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좀 전에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 82,700원이 이제 그런 보통주에 있는 거고요. 이러한 종류의 주식은 회사의 자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유한 청구권이 지불되고 난 후 회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보통주 보유자는 만일 무이결권자라는 특수한 경우에서처럼 의결권에 특별히 유보되지 않는다면 의결권을 통해 회사를 통제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보통주 보유자의 법적인 권리에서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자신의 지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권이 있다. 보통주에 지불되는 배당금은 대개의 경우 수익에 따라 변화하므로 불안정작이며 또 대체적으로 수익보다 적다. 그 차액은 경영진에 의해 회사를 확장하고 주주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된다. 보통주의 시장 가격은 주로 투자자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큰 폭으로 변동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보통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주를 보통 파고 가는 것을 현재 주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 뒤에 우선주라고 써 있는데 왜 주가가 다를까? 이건 다르죠. 가격이 다르죠. 그러면 또 우선주에 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주는 배당금을 규칙적으로 확실하게 지불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우선주라고 불리는 주식을 발행한다. 이건 발행하는 거로 따로 발행하는구나. 이러한 종류의 주식은 회사가 지불하는 배당금과 회사가 해체되는 경우에 기업의 자산에 대해 우선적인 청구권을 가진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 분배되기 전에 비불되어야 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대체로 고정된 비율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참가자 우선주는 소정의 배당률 이외의 자녀 이익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를 참여할 수 있다. 우선주는 누적일 수도 있고 비누적일 수 있다. 누적적일 경우에는 어떤 해에 지불되지 않는 배당금 그 다음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이 지불되기 전 다음 해의 배당과 함께 추가로 지불되어야 한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보통 뭐 이런 말 씁니다.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다르냐면 당연히 어떤 그 주식의 특징적으로 경영권 하기도 하고 어떤 그냥 경영 안 해. 그냥 나는 이 회사가 돈만 잘 벌면 나한테 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이 주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왜 삼성전자 5가 써 있지? 그다음에 왜 삼성전자지? 이렇게 돼버리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린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제가 생각 그렇습니다. 주식에 입문할 땐 이런 정도는 찾아보세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을 지금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주식 매매에 가까운 거잖아요.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쪽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이렇게 주식 매매라는 걸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주식 매매랑 뭐 이렇게 한번 쳐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떤 얘기 나오나? 주식 매매란 그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주식 매매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글도 있고 제가 뭐 특정 카페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찾아보시고 이렇게 있죠. 결론은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매매 사고 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식 매매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붙는 게 뭐예요? 잘 사고 팔아야 돼, 잘.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사는 시점에서 잘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 근데 현재쯤에 내가 주식 샀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결국엔 올라가더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을 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주식 매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 주식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여러분 주린이들은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럼 펀드멘탈이라는 말은 또 나올 거고 여기다가 나올 거고 여기서 또 재무제표라는 말이 나와요. 재무제표라는 말이 또 딸리고 나오거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저기 차트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음봉, 양봉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거 봉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나온 거 쳐다보고 여기서 분석을 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을 황 대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차트 분석, 그리고 이거는 가격 분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즉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성이라든지 자금의 유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다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보고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개념이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기본적 분석은 장기 투자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주식을 소위 말해서 길게 가져가려고 한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보통 정보 이슈를 이용하거나 수급의 주체가 들어와서 파동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건데 이제 주식에서 말하는 파동하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말하는 파동 분명히 개념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말하는 파동은 또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시라는 거죠. 예.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이렇게 잘 보셔도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대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주식 매매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식 매매의 매매 속에서 파동이란 무엇인가, 그럼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뭐 또 지지와 저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변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말도 나오고, 주식 시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어느 분야가 가든 전문 용어가 있듯이 주식시장에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아보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꼭 얘기 드리신 거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일단 사고 주식을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손실을 보고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아까 질문 주셨고 이제 방에 들어오신 우리 주린이 여러분이 요거를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를 질문하셨잖아요. 어디 계시죠? 여기 황제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어 있죠? 용어.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 정리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쭉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부터. 용어부터 정리하시고 그러다 보면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저처럼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 그런 분들한테 주식이 뭔지 한번 질문도 던져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씩 정립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주식 매매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하면 실전 매매를 해봐야 되는데 실전 매매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큰 돈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적은 소액으로 가지고 사고팔고를 한번 해보는 거죠. 내 생각은 이 주가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 가지도 않고 가긴 가는데 내가 사는 시점이 떨어졌다 가기도 하고 사자마자 올라가고 하는데 그거 팔지 못하고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해 나가는 게 주식 매매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근데 무조건 주식을 사서 막 그냥 이 종목 가나요? 안 가나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실력 안 납니다. 자, 형제님,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서 홍 대표가 얘기한 거 잘 참고하셔서 용어부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용어부터
주시장에서 얘기하는. 가장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 지지와 저항.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지지, 저항. 말 그대로. 그런데 주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차트상 지지가 뭔지, 저항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무제표라는 말이 나올 건데, 그럼 재무제표가 뭔지, 이렇게 이런 거 용어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셔야 뭘 얘기를 들어도 알아듣죠. 그래서 방송 얘기하는 게 이제 전문가가 나와도 얘기 알아듣는데, 그걸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야, 나중에는 감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식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기업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 주식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샀어. 맞았어. 그러면 그게 주식 매매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어느 날 또 했는데, 저 회사는 되게 좋대? 올라갈 거 샀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만 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요, 그냥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회사들이 주식이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은데, 안 그래, 의외로 떨어지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꾸준히 선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광고도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를 생각을 안 해보겠죠. 왜냐면 주식 세계랑 우리가 일상세계 사안은 틀린 거예요, 사안이.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 하나하나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는 게 시작하는 단계에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의견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하셔서 본인이 이렇게 나가야겠다라고 감을 잡으셔야 되겠죠. 출발점을. 자, 그래서 상대표가 그냥 가볍게 얘기 드려봤으니까 참고사항으로만 한번 들어셔서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입진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